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지 깨닫고 당장 실천하고 싶어질 겁니다. 동시에 지난 수십 년간 나는 왜 이토록 중요한 소통의 방식을 몰랐을까 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변화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현수, 30여 년 넘게 부부관계의 심리학과 신체 감각의학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 남성 99%가 평생 간과하고 살아가는 배우자의 몸과 마음을 진짜로 깨우는 새로운 소통의 지도를 제시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배우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는데도 상대방은 시계만 힐끔거리거나 어딘가 불편해 보였던 순간, 당신은 사랑한다, 원한다는 신호를 온몸으로 보냈지만 상대방은 그저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한 그 공허한 반응. 우리의 애정이 식은 걸까? 내 방식이 잘못된 걸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걸까? 하고 자문해 보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의 크기도, 나이도, 당신의 능력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 당신이 지금껏 심리적으로 젖어 있는 장작더미에 필사적으로 불을 붙이려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불을 지피려 하면 에너지만 소모될 뿐 진정한 공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올바른 심리적 순서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감각의 환기, 정서적 공명, 깊은 연결의 3단계 법칙은 단순한 스킨십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감각 네트워크로 재인식하고 뇌와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여 상대방 스스로도 몰랐던 깊은 안정감과 친밀감의 차원으로 안내하는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로드맵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침실은 더 이상 의무감이나 습관의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가장 안전하고 황홀한 발견의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입니다. 엇갈린 교감, 왜 마음이 통하지 않는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하며 발견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남성의 확신과 여성의 체념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인식의 격차입니다. 남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내의 몸을 잘 압니다.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요. 어디를 만지면 좋아하는지 다 알죠. 하지만 같은 부부의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매번 똑같아요. 항상 같은 순서, 같은 부위만 만지죠. 솔직히 이제는 남편의 손이 어디로 향할지 눈을 감고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기대가 생기지 않아요. 그저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엇갈림입니까? 한쪽은 최선을 다해 잘 안다고 확신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 잘 암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감각 적응, 센서리 애댑테이션 또는 습관화, 헤비추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극이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강도로 반복되면 뇌는 더 이상 그것을 중요한 신호로 인식하지 않고 배경소음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처음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냉장고의 미세한 모터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창밖의 자동차 소리가 모두 예민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그 모든 소리가 완벽하게 배경으로 사라집니다. 뇌가 위험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반복 신호라고 판단하고 필터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몸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결혼 초기 당신의 손길은 그녀에게 설렘과 전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동안 매번 똑같은 패턴, 예를 들어 어깨에서 시작해 특정 부위로 향하는 이 반복되면서
아내의 뇌는 당신의 애정 표현을 설렘의 신호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일상의 한 부분으로 분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첫 순간 아내의 뇌는 흥분 회로를 켜는 대신 오늘도 그 순서구나. 한 10분 정도면 끝나겠네 하는 인내 모드 혹은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전환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심 어린 노력이 그동안 계속 겉돌았던 진짜 이유입니다. 사랑이 식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당신에게 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뇌가 지루함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아내의 뇌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서로 감각을 일깨우고 그녀 스스로도 몰랐던 감각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3단계 법칙의 핵심입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대를 만족시켜야 할 목표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위대한 탐험가가 되어 매 순간 새로운 발견에 기뻐하고 아내 역시 자신의 몸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의 섬들을 발견하며 당신의 그 세심함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1단계 감각의 환기, 점화. 진짜 불을 잘 피우는 사람은 결코 가장 두꺼운 중심 장작에 먼저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문지나 마른 잔가지 같은 가장 작고 예민한 불쏘시개에서 시작합니다. 그 작은 불꽃이 잔가지로 옮겨붙고 잔가지의 열기가 중간 크기 나무로 번지고 마침내 그 뜨거운 화염이 중심의 두꺼운 장작을 활활 태우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원리도 이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1단계 감각의 환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기존의 성감대라고 알려진 모든 부위를 철저히,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무시하십시오. 가슴이나 성기처럼 목적성이 뚜렷한 부위는 일단 잊으십시오. 지금은 오직 아내의 뇌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녀 스스로도 특별한 감각이 있다고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부위들을 새롭게 깨워내는 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2단계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아내의 온몸에 흩어져 있는 수억 개의 신경세포들을 이건 뭐지? 오늘은 뭔가 다른데? 하는 신선한 호기심과 각성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모든 신경이 당신의 다음 손길을 예측할 수 없어서 긴장, 좋은 의미에 하고 기대하고 온몸의 안테나가 당신의 손끝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핵심은 신경 밀집 부위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지점은 신경 말단이 밀집된 말초 부위입니다. 얘를 손가락, 손바닥, 발가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사실 손은 입술 다음으로 촉각신경이 밀집된 제2의 뇌입니다. 상담실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만 잡아줬는데 마음이 다 녹았어요.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정말 내 손을 소중히 다뤄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내의 손을 잡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당신의 손가락을 깍지 끼듯 천천히 끼워 넣으십시오. 손바닥의 도톰한 부분, 손가락 끝 하나하나를 당신의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며 마사지해 주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전달하는 정보량은 어마어마합니다. 10개의 손가락 끝에 모인 수천 개의 신경말단은 당신의 체온, 당신의 안정된 심장박동, 당신의 존중이라는 감정을 그 어떤 언어보다 정직하게 아내의 뇌로 직접 전송합니다. 두 번째 지점은 온도와 공기 변화에 민감한 부위입니다. 얘를 목덜미, 귓불, 쇄골입니다. 이 부위들은 피부가 얇고 수많은 온도 및 촉각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의 가지가 분포되어 있어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몸 전체가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바로 입술이나 손을 대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얼굴을 상대의 목덜미나 귓가에 2cm 정도 거리를 두고 아주 천천히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따뜻한 공기가 피부의 섬세한 솜털을 자극하는 순간 아내의 온몸에 기분 좋은 소름이 돋으며 어깨가 살짝 움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첫 번째 불씨입니다. 혹은 쇄골의 움푹 파인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나비가 날갯짓하듯 아주 가볍게 스쳐보십시오. 세 번째 지점은 일상적 접촉이 드문 부위입니다. 예를 어깨선, 등, 무릎 뒤 오금, 허벅지 안쪽. 이곳은 평소 타인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예측하지 못한 자극이 왔을 때 뇌가 더욱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성급하게 중심부로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깨의 둥근 라인을 따라 팔꿈치까지 아주 천천히 쓸어내리십시오. 혹은 무릎 뒤 움푹 들어간 오금 부위를 아주 가볍게 간지럽히듯 자극해 보십시오. 이 행위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나는 당신의 특정 부위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의 몸 전체, 당신의 존재 전부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 이 메시지가 아내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전달되면서 그녀 마음속에 쌓여있던 경계심과 방어막이 스르륵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1단계 과정에서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15분에서 20분은 온전히 투자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은 불씨들이 충분히 살아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아내의 숨소리가 조금씩 깊어지고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고 눈을 감고 당신의 손길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감각의 환기는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정서적 공명의 2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제2단계, 정서적 공명 확산. 2단계 정서적 공명의 목표는 1단계에서 피어올린 작은 감각의 불씨들을 연결하고 확장하여 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안전한 불길로 감싸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가슴, 즉 심장이 위치한 신체의 중심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이 부위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착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 99%가 이 부위를 다루는 방식은 습관적입니다. 일단 움켜잡고 주무르고 특정 지점을 자극합니다. 솔직히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방식은 교감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자극에 가깝습니다. 아내가 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불편함을 참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도는 가장 마지막 만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도는 처음 시작하는 전체 요리가 아니라 모든 교감이 끝난 후 마지막에 맛보는 가장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매우 민감한 이 부위를 처음부터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부위를 올바르게 다루는 첫 번째 원칙은 온기입니다. 당신의 차가운 손이 아내의 가슴에 닿는 순간 1단계에서 애써 피워 올린 모든 불씨와 이완된 부교감 신경은 순식간에 긴장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반드시 손바닥을 30초 이상 충분히 비벼서 마치 따뜻한 스팀 타월처럼 만든 후 시작하십시오. 아내의 몸에 손을 대기 전에 자신의 손등에 먼저 대보십시오. 기분 좋게 따뜻하게 느껴지면 준비된 것입니다. 이제 그 따뜻한 손바닥 전체로 아내 가슴의 아랫부분이나 옆부분을 부드럽게 감싸주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30초 동안 그대로 계십시오. 움직이지 말고 주무르지 말고 그저 당신의 뜨거운 체온이 그녀의 피부로 스며들도록 기다리십시오.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진짜 고수들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온기가 가슴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온기가 가슴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온기가 전달되었다면 이제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가슴 주변부를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십시오. 유방 조직은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낍니다. 마치 고급 실크천을 쓰다듬듯 표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최소 5분 이상 지속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슴 전체에 기분 좋은 열감이 퍼지면서 당신이 특정 부위를 전혀 자극하지 않았는데도 유두가 스스로 반응하며 수줍게 고개를 드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길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몸이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서야 그 주변부를 아주 조심스럽게 건드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꼬집거나 비틀지 마십시오. 먼저 검지손가락 끝으로 유두 주변의 유륜을 아주 가볍게 원을 그리며 쓸어주십시오. 유두 자체는 엄지와 검지로 아주 부드럽게 잡고 살짝 잡아당기거나 가볍게 굴리듯 자극하십시오. 이 부위는 남성의 성기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어 과도한 자극은 즉각적인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단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도구는 분위기입니다. 천연 아로마 마사지 오일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라벤더나 일랑일랑 같은 향은 부교감 신경을 더욱 자극하여 몸 전체를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섬세한 3단계, 깊은 연결로 들어갑니다. 제3단계, 깊은 연결, 집중. 온몸이 기분 좋은 열감으로 충분히 달아올랐고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허리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당신의 손길을 따라 반응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드디어 모든 에너지를 단 한 곳, 중심 장작으로 모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핵심 감각기관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클리토리스라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피아노 건반 88개 중에서 가운데 도 하나만 두드리면서 아름다운 교향곡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클리토리스의 작은 돌기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클리토리스의 몸체는 질 내부와 양옆으로 10cm 이상 길게 뻗어 있으며 남성 성기보다 2배가 넘는 8천여 개의 신경말단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그야말로 감각의 발전소입니다. 이 작은 귀두 부분을 처음부터 강하게 직접 자극하는 것은 발전소의 과부하를 일으켜 모든 시스템을 셧다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불쾌감과 통증, 심지어 감각 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에서도 여전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진짜 고수는 중심이 아닌 주변부부터 공략합니다. 검지와 중지를 나란히 붙여 알파벳 V자 모양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클리토리스 귀두를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부드러운 살과 음순 언덕 부분을 V자 모양으로 넓게 쓸어 올리십시오.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면서 주변부에 넓게 퍼져 있는 신경망 전체를 부드럽게 깨우는 것입니다. 마치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동이 동심원으로 퍼져나가듯 쾌감을 주변에서부터 서서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클리토리스 전체 구조, 빙산의 수면 아래 부분까지가 서서히 충혈되면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당신의 엄지손가락으로는 치골 바로 위에 단단하고 평평한 부분을 부드럽게 압박해 주십시오. 이 압박은 내부의 클리토리스 몸체 전체에 기분 좋은 압력을 전달하며 외부의 자극과 시너지를 일으켜 감각을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이 과정을 최소 5분 이상 지속하십시오. 아내의 허리가 미세하게 뒤틀리고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지며 골반이 당신의 손길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당신은 마지막 비밀의 문을 열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충분한 양의 윤활제를 바른 손가락 한두 개를 질 안으로 아주 부드럽게 삽입하십시오. 손바닥이 위쪽, 배꼽 방향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손가락 끝을 살짝 구부려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모양을 만드십시오. 그 상태로 천장을 향해 지그시 눌러보십시오. 진 입구에서 약 5에서 7cm 들어간 지점, 자궁경부 바로 앞쪽에서 다른 부위와는 확연히 다른 질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젖은 스펀지 같은 혹은 호두 껍질 같은 독특한 질감입니다. 그곳이 바로 전방 원계, 일명 G스팟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피부 조직이 아닙니다. 자궁과 내장 전체를 관장하는 자율신경총과 직접 연결된 감각의 뿌리입니다. 이곳을 정확하게 찾아서 지그시 10초 이상 꾸준히 압박했을 때 여성은 손발끝이 저리는 차원을 넘어 온몸의 장기가 함께 공명하며 수축하는 듯한 깊고 장엄하며 때로는 영적인 느낌마저 주는 자궁 오르가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위치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함께 탐험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찾아가십시오. 여기야? 여기가 기분 좋아? 라고 물어보면서 아내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아내의 몸이 당신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올바른 지점을 찾았을 때 아내의 반응은 극적입니다.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마시거나 온몸이 경직되거나 혹은 반대로 완전히 힘이 풀리면서 당신의 품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지점에서 일정한 압박과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규칙적인 리듬으로 압박과 이완을 반복하십시오. 아내의 호흡에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내와 눈을 맞추고 그녀의 표정을 읽고 그녀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지금 기계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깊은 수준에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절정의 순간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압도적인 쾌락과 감동, 그리고 당신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이 감정의 폭발입니다. 그저 그녀를 안아주십시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할 수 있는 최상의 교감이자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만들 궁극의 소통 방식입니다. 관점의 전환이 가져온 기적.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삶이 완전히 바뀐 세 분의 이야기를 가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4살 전직 대기업 부장 강지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지환 씨는 평생을 성과와 평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잠자리는 아내와의 교감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업이었습니다. 그는 늘 조급했고 아내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가 하는 불안감에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의무를 다하듯 조용히 그의 행위를 받아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지환 씨는 우연히 이 3단계 법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 아닌 평가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과업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렸습니다. 대신 오직 탐험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도, 시간 제한도, 증명해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몸을 새롭게 발견한다는 순수한 호기심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1단계, 아내의 귓불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아내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쇄골을 쓸어내렸고 아내의 굳게 다물어져 있던 입술이 살짝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 단계에 가슴 마사지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유두를 바로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을 충분히 데워서 가슴 전체를 감싸주고 그저 온기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며 가슴 전체를 마사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늘 조용하기만 했던 아내의 입에서 너무 좋아 하는 깊고 나른한 그가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짜 만족의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처음으로 진짜 쾌락을 선물했다는 사실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3단계까지 가지도 않고 그저 밤새도록 아내의 가슴을 마사지해 주었고 아내는 아기처럼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비로소 진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짜 남자는 힘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만족시키는 기쁨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59살 자영업자 윤상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상현 씨의 고민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아플까봐, 싫어할까봐 늘 소극적이었고, 관계는 늘 똑같은 패턴으로 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아내는 늘 괜찮아, 수고했어 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말 속에 숨겨진 공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상현 씨는 3단계 법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몸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다. 나의 역할은 불을 활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정업한 지점에 불씨만 남겨주는 것이다. 그는 1단계 감각의 환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라벤더 향의 아로마 캔들을 켜고 따뜻하게 데운 마사지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덜미, 등, 허벅지 안쪽을 20여 분이 넘도록 정성스럽게 마사지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내를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이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온몸에 힘을 빼고 완전히 그에게 몸을 맡겼다고 느꼈을 때 그는 2단계와 3단계를 아주 짧고 부드럽게 시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늘 수동적이기만 했던 아내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만져줘 라고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몸을 움직이며 관계를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상현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내가 이끄는 대로, 그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절정의 순간에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윤상현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저 마른 장작을 잘 모아두고 불씨만 정확히 붙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아내는 스스로 활화산이 되어 폭발했습니다. 여성의 몸 안에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세 번째는 67살에 재혼한 이수진 씨와 그녀의 새 파트너 이야기입니다. 이수진 씨는 5년 전 이혼의 상처를 딛고 최근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파트너와의 잠자리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폐경 이후 자신의 몸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죽은 몸일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파트너는 이 3단계 법칙의 정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 씨의 두려움을 눈치챘고 그녀를 정복하거나 만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버렸습니다. 대신 죽어있는 감각을 함께 되살려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3단계 법칙을 치료의 과정으로 활용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3단계 집중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1단계 감각의 환기와 2단계 정서적 공명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수진 씨의 손과 발을 주물러주고 등과 어깨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성적인 의도도 없이 오직 그녀의 몸이 이완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데에만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그가 수진 씨의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쓸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살짝 떨리며 아랫배가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아니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그는 그날 수진 씨가 스스로 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열렸을 때 두 사람은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도 더 깊고 애틋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7회를 살면서 오늘 처음으로 내 몸이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진짜였어요. 탐험가에게 주어지는 5가지 선물. 여러분, 이 3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세 사람 모두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정복에서 탐험으로, 과업에서 교감으로, 증명에서 선물로 관점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얻은 것은 단순히 하룻밤의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관계의 완전한 재탄생이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탐험가가 됩니다. 매일 밤 아내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감각을 깨워줄까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권태는 사라지고 침실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럽고 즐거운 탐험 공간으로 변합니다. 둘째, 몸의 언어를 통달하게 됩니다. 아내의 작은 신음, 미세한 떨림, 가빠지는 호흡의 의미를 언어 없이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몸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가장 완벽한 협연을 펼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됩니다. 셋째, 압도적인 자신감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고 그녀의 황홀한 표정을 마주한 남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침실에서 얻은 이 자신감은 당신의 사회생활과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넷째, 관계 자체가 다시 태어납니다. 함께 새로운 쾌락을 탐험하고 서로의 몸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적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끈끈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입니다. 다섯째, 노년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친밀감을 탐험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몸에 진짜 불을 지피고 싶다면 가장 뜨거운 곳이 아니라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성급하게 중심을 향해 돌진하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불씨를 소중히 다루고 그 불길이 온몸으로 번져나갈 때까지 충분히, 정말 충분히 기다려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목표는 아내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아내와 함께 미지의 쾌락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즐기십시오. 당신이 먼저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먼저 경이로움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아내도 자연스럽게 그 여정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침실의 탐험가가 되어 이 새로운 지도를 펼치는 순간 아내는 기꺼이 당신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도 더 깊고 뜨거운 반응으로 당신에게 화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침실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새로운 탐험에 대한 다짐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실용적인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